이제 우주와 인간이 같은 거라는 존재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제 충분히 인식했다면 지금부터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이제 싹이 터가는 학문의 얘기들이 좀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주와 인간이 왜 같은가? 왜 우리는 우주라는 그런 운행 원리를 통해서 인간의 생활 원리를 뽑아오고 거기서 뭔가를 발견해서 인간한테 적용하려고 했던가? 라는 것을 이제 그 배경을 얘기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음양오행 그런 거로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학문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가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역은 보통 주역을 얘기하죠. 근데 주역 그 이전에 주역은 중간한 때 나온 거니까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역이 많았어요. 우리가 주역이 하도 대표적이니까 주역은 역하면 주역을 얘기하지만 어쨌든 역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담고 있는 지혜의 창고다. 이 세상의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뭔가 깨달은 사람들은 그 뭔가 핵심 하나 깨달잖아요. 가족을 잘 두는 사람들도 뭐랄까 우리 전설 시대에 막 가득했던 사람들, 우리 일본의 뭐 에도 시대나 이럴 때뭐 추사코 뭐 이런 사람들 지금도 보면 이 사람은 가족에 대해서 뭔가 깨우침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요새 AI가 나와가지고 그 수준을 AI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참 기계의 힘이 어디까지인지를 놀라게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보면 뭔가 하나의 깨우침이 있었어요. 바둑도 그 19 통이니까 361개의 경우의 수를 얘기하면 수학적으로는 361 팩토리얼. 361 팩토리얼은 그거는 무한대 값이 안 나와요. 그만큼 있을 수가 있는 다양한 건데도 그 뭔가 하나에 딱 깨우침이 있어가지고 그 많은 경우의 수를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안 해봐도. 우주에 대한 것도 똑같은 걸로 뭔가 핵심 원리를 하나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역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죠. 인간이 그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최초의 깨우침의 단서. 그래서 역을 보면 이제 그렇게 보면 너무 무궁무진한 얘기인데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면 또 별게 아닐 수 있어요. 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이 날일자하고 이 달월자의 이 달월자를 쓴 거로 보이는 거죠.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 태양하고 달을 이렇게 했듯이 이 해와 달의 상징이에요. 그 해와 달이 뭐냐? 해와 달은 우리 지구 환경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 환경으로 볼 때 해와 달은 모든 조화를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예요. 해와 달은 굉장히 능력이죠. 우리가 요새 발달되어 있는 현대적 종교 이전에는 다 자연신앙 아니었겠어요? 태양신. 미트라고 우리 기독교, 로마교하고 기독교가 만나기 전에도 그 미트라교나 태양신 이런 것들 보면 난 그 내용이나 상징을 하는 것들을 보면 다 해, 달을 상징하고 있고 그들을 숭상하고 있고 사실 그게 신이에요. 제가 볼 때. 그 이후에 뭐 만들어진 인간이 만드는 가공된 신.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 이전에 자연신이 위대한 신이에요. 태양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죽어요. 태양은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거예요. 역의 본질은 좀 이따 얘기했지만 생생지위 역이에요. 살게 하는 거예요. 여기 살리고 하는 거예요. 살리는데
여기에 있어요. 그 살리고 하는 것이 태양은 다 살리잖아요. 또 음적 동물인 것들을 보면 달밤에 활동하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성 동물과 음성 동물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이 있을 때 활동하는 놈하고 달이 떴을 때 활동하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구가 그걸 반반 나누면 그것도 음양이에요. 사람의 모습도 반반 나누면 남자 여자. 그 두 개로 따지면 이 역이라고 하는 거에서 두 개로 하면 음양이 나오는데 역의 본질은 생생지역 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을 보는 것은 하늘의 무늬를 봤다. 하늘의 무늬를 보고 그 세상을 읽어냈고요. 그 다음에 땅의 얼개를 보고 또 세상의 이치를 살폈어요. 그래서 밝고 어두운 그 두 개를 잘 조합해서 보니까 그 깊은 통찰의 뜻이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보고서 유명지고 여기로부터 세상의 밝고 어두움을 알겠노라. 개사전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개사전에도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놈은 살리고 살리는데 보통 역은 주역에 보면 충천건은 뭐로 나오죠? 주역에 충천건은 원형이전인가 이렇게 나오죠? 원형이전이 곧 뭐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아까 정현수 씨 얘기했는데 거기 생주계멸, 생로병사, 추나추동 그러니까 우리 그 중국의 천재라고 알려져 있는 왕필이 이제 이 동양의 고전들을 막 유추해하고 그 다음에 번역하고 했던 아주 천재인데 그 사람이 주로 많이 썼던 건 넉자로 뭘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 우주의 인연을 원해운세 이렇게 하죠. 원해운세 12만 9,600년 고역이 아주 아니었나요? 그래서 그 사람은 네 글자로 보통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데 추나추동 그건 뭐예요? 시간의 네 개를 가지고 그것도 범주예요. 인연을 다 포함했죠. 공간의 범주 네 개는 동서남북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생이라고 하는 놈의 생리를 보면 생은 나중에 그 어트랙터로 가겠죠. 이 과정에서 보면 그 불교에서는 생로병사라고 그랬어요. 생로병사 말고 다른 말, 성주, 괴공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 성주 괴공이라고 해요. 또 다른 우리 유교적 얘기를 하면 생장, 염장, 생장, 수장. 또 이게 이 스님이 뭐죠? 창호민상. 하늘을 얘기할 때 창천, 호천, 민천, 상천이라고 해요. 창천은 봄하늘. 이거 여름 하늘고 가을 하늘, 겨울 하늘, 상. 이 하늘을 얘기해도 이렇게 얘기하고 뭐 형제를 얘기하면 백족승계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 네 개로 만들어진 글자가 우리 주변에는 무지하게 많아요. 그걸 쫙 보면 그게 하나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을 네 개로 얘기하면서 큰 범주로 접근하는 범주로 이론. 그렇죠? 이런 네 개 외에 또 다른 놈이 뭔가 하나 더 있어. 또는 이거 표현 안 되게 또 있어. 그러면 이거 범주 이론으로서는 이제 좀 불안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가겠습니다. 하도 낙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그림 보면 아유 머리 아파 이러죠. 근데 이거 참 어떻게 심플하게 이거를 그려놨을까. 이해하면 참 지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보통 이제 하도와 낙서 하면 그 이전에도 그 우주 개념과 어떤 숫자 개념이 없진 않았어요. 쭉 해왔었는데 이제 하도 낙서 이때부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철학적 출발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하도 낙서 나중에 주역 또는 정력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것이 현대적 어떤 상황으로 해석해 보면 이건 역성혁명의 이론적 기초. 하도 낙서, 하도 한 사람 보피시라고 그러잖아요. 보피는 누구죠? 우리 환웅 5대의 막내 아들이죠. 그리고 보피는 동족이죠. 이 사람이 하도를 썼을 때는 왜 썼을까요? 이전에 없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 조선에서 고려를 멸하고 할 때는 유교 사상을 가지고 뭔가 건국이념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역사, 새로운 통치 이런 걸 하려면 명분이 필요해요. 당선되면 그게 곧 명분이지만 예전에는 우리 빨가보고 목욕탕 가면 다 똑같이 생긴 놈들인데 거기에서 내가 통치하고 내가 우열을 가리기 시작하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다름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신라시대 때 무슨 알에서 알지가 나왔다, 뭐 무슨 금 어디에서 나왔다 등등 이것은 신격화를 시킴으로써 내가 통치를 하기 위한, 지배를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 신화나 이런 데서 모아서 들어오지만 그런 신화나 이런 것들의 근본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통치 이념의 정당화입니다. 통치의 정당화. 그럼 보키가 할 때도 나는 하늘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아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하는데 내가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걸 드러내줘야 돼. 그 신비롭게 얘기하려니까 용처럼 생긴 말, 등딱지 이런 그림이 있는 거 있더라. 그걸 해석하니 이런 거야. 그것이 곧 내가 너희들을 통치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봐요. 그럼 낙서가 이제 그러면 낙서는 걸 어떻게 되느냐? 상나라, 그러니까 은나라가 한 맨 마지막 200년, 마지막 200년은 상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이 상나라 주왕이 이런 주자를 써요. 이 주왕이 기록에 보면 아주 극악무도했다는 거예요. 극악무도했다. 그 사람을 죽이면 그걸 죽여갖고 살을 깨가지고 뭐죠? 산적 같은 것도 만들고 영양갱, 육갱이라고 육갱 이런 걸 만들고 하여튼 하겠던 거예요. 그래서 봐가니까 비판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이 문왕이라는 사람은 문왕은 성씨가 희씨예요. 희창인가 그래요. 이 희는 우리 복희시대 그런 시대에 한 어떤 변방의 제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이 있는 토 세력이죠. 이게 자꾸 우리가 비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배를 보내 감금시켰어. 그거 어디다가 감금시켰어요? 유리성이라고 하는 데다가 감금시키잖아요. 이 유자가 보면 양이 오랫동안 간다. 그래서 착한 말을 할 유치예요. 그러니까 문학이 자꾸 비판하니까 너 이 땅으로 이틀 막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가둬놓은 거예요. 7년 동안 유리. 그래서 중국에서 유리라고 하면 이거 동네 이름인데 유리하면 감옥을 곧 얘기하기도 한다고.
거기서 7년 동안 감옥에 갇혀놓으니까 거기서 뭘 했어요? 이 8배를 연구한 거예요. 주역. 주역을 연구해갖고 주역의 괴에 대한 이름을 막 쓰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도에서 복희가 그 이전에 어떤 그 이전에도 뭐가 있었어요? 연산역 있고 비상역 있고 막 여기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비춰가고 복희 8개를 복희역을 만들었어요. 상생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천역이라고 하고. 그거 만들 때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목적. 근데 그 체계가 은나라 하다가 이제 마지막 한 200년 사이를 상나라로 이름 바꾸잖아요. 그 마지막에 주왕이라고 하는 친구가 엄청 혹독하게 하니까 그걸 비판하다가 이제 문왕이 소위 쿠데타를 이뤄갖고 주나라를 멸망시키잖아요. 물론 문왕이 멸망은 아니에요. 문왕의 아들인 무왕, 무왕이 해요. 문왕의 아들인데 무왕이 그 주나라를 멸망시키죠. 멸망시켜서 했을 때는 문왕은 이미 죽고 없어요. 어쨌든 새로운 왕조나 이런 것들을 멸망시키고 내가 통치하는 새로운 주인이다라고 내세우려고 하니까 뭔가 하늘의 계시라든지 옛날 조선에서는 중국에서의 그 인증을 받고 뭐 현재 대한민국은 쿠데타를 일으키면 미국 가서 또 승인 받아와야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잖아요. 이게 똑같은 하늘, 그 당시에 하늘로부터 나는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낙서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도한 바가 있었겠죠. 그 의도한 바들을 우리가 공부해보고 현대적으로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이제 얘기를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통화관에서 하자를 따온 것 같고요. 이거는 하도와 낙서의 저 두 개를 다 묶어서 설명한 내용이네요. 그런데 우선 이 하도 낙서는 동양의 음양오행의 어떤 이론적 출발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도는 5521년에 이제 하도라고 하는 그 뭐랄까 강에서 황하에서 어떤 그 말처럼 생겨 있고 머리는 용마라고 그래요. 용마가 나와요. 용마의 등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려놓고 그려져 있다고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대중한테 이해를 시켜갖고 자기가 하늘로부터 이런 뜻을 받아왔노라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런 거고요. 일단 할 거고요. 낙서는 그 후로부터 BC 1701년이니까 한 1300년 후인가요? 거기에 이제 낙서라고 하는, 거기도 강인데, 옛날에는 문명지가 강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몰락자도 그 어떤 강의 문제죠. 요런, 거북이 등에, 거북이라는 놈이 강에서 나왔는데, 보니까 등에 요런 문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문항이, 그걸 갖다가 이제 문항유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도와 낙서라는데, 우리가 하도 낙서라는 용어에서는 하도에서 도자를 나오고 낙서에서 서자를 해갖고, 우리가 도서 그러면 책을 말하잖아요. 도서, 책, 도서관. 그게 하도 낙서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그 도서관, 도서를 의미한다는 얘기는 책의 내용이 뭐예요? 세상의 지혜를 담아놓은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담아놓은 것이 책인데, 그 이 책의 어원이 하도와 낙서라고 하는
이 용어에서 나온 거다. 하도부터 볼게요. 하도는 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하얀 거는 양, 까맣게 되어 있는 것은 음이에요. 그다음에 숫자는 숫자 자체고, 이게 위치로 있는 건 방이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음량에 대한 얘기 나왔죠? 하얗고 까맣고 음량에 대한 얘기. 숫자가 짝수, 홀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숫자가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 숫자에 대한 사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방위에 대한 얘기, 계절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함축을 시킨 거예요. 그래놓고 이름들을 오행으로 풀어보니까 요 수죠, 수생목, 요 동이죠, 목이죠, 38. 그러면 나중에 목하면 3하고 8번이 목이란 뜻이고 동쪽이란 뜻이다. 명리의 기본 여기서 나오는 거죠. 16은 북쪽이고 검은색이고, 그 다음에 숫자는 16이고 수다, 오행으로. 수, 목, 화, 불이죠, 불. 불은 2, 7이고 남쪽인 것이고. 원래는 이 가운데 게 없으면 금으로 넘어가서 4, 9, 금. 이게 서쪽이다 말이죠. 그 다음 서쪽에서 다시 북쪽으로 가면 이제 다시 지금은 동서남북이 되잖아요. 그렇죠? 가운데는 중앙이고. 그걸 오행으로 하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상생의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토끼가 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어떤 원리로? 상생의 원리, 자연의 순환적인 이치로 부드럽게 다스리겠다는 뜻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음량에 대한 얘기, 숫자에 대한 얘기, 방위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에 이렇게 32페이지를 보면 그림이 있듯이 그 짝수하고 홀수를 그 따라가서 보니까 태극 문양이 나오죠. 그렇죠? 32페이지에. 또는 여기에서 태극 사상에 대한 이야기도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태극, 음양, 수리, 사상, 그 다음에 오행까지 나왔죠. 여기서. 그게 이제 위치로 보면 이걸 8배로 그 가운데를 비우고 원처럼 돌아가면서 8개의 배를 배출하면 그 8개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하도와 낙서를 공부함으로써 8개까지의 기본적인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걸 확장해 놓은 것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낙서, 그 이후에 이제 문항, 이게 원래 우임금이 이걸 발견했는데 낙서는 거북이에 밑답져 있다. 그 뒤에 이제 문항이 이걸 정리했다고 해서 발견한 사람 얘기를 안 하고 정리한 사람의 이름 써서 문항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여기는 낙서는 1, 2, 3, 4, 5, 6, 그 다음에 7, 8, 9, 10 이렇게 하고 1부터 10까지의 번호가 배열되어 있었어요. 1부터 10. 그 갖다가 1부터 10을 그래서 하도의 수라고 해요. 하도의 수. 그래서 하도의 수를 합한 수를 뭐라고 부른다? 55죠? 1부터 10까지 합하면 55. 그래 하도 합수라고 그래요. 좀 이따 나옵니다. 근데 낙서에 가보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고 10은 넣고 번호가 뒤죽박죽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뒤죽박죽 나오는 것을 1수고 여기 수죠. 그 다음에 28이 뭐예요? 여기죠? 38이 뭐겠죠? 원래는 이렇게 저 낙서에서는
이렇게 됐잖아요. 하도에서는. 낙서에서는 이제 상극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 상극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림을 그려볼까요? 낙서는 1부터 9까지가 있더라. 그러면 낙서의 수는 합하면 45죠. 45. 그게 낙서의 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낙서에서 방이나 수에 대한 것은 있는데, 낙서는 하도하고 차이가 뭐냐면, 하도는 상생역이 있어요. 수생, 목생, 화생, 토생, 금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다면 낙서에는 수극, 화극, 금극, 목극, 토극, 수 이렇게 상극의 형태로 배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상극역이라고 해요. 상극역이라고 하고, 특이한 것은 저희 하도는 27이 남방이에요. 27이 남방인데, 낙서는 4구를 남방에 갖다 놓고 27은 서방에 갖다 놨어요. 하도에서는 27이 남방이고 4구가 서방이었죠. 그래서 화와 금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금화 교역이라고 해요. 조선시대 일부 선생이 정력에서 금화교육, 세상이 바뀌기 시작한다. 그때 세상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 우주적 질서가 바뀌면 질축도 똑바로 서고, 사람의 모습도 남자가 위에 있던 게 여자가 위로 올라가고, 아래에 있던 놈이 위로 가고, 평등사상을 넘어서 좀 서인하는 데는 남자의 권위보다 여자의 권위가 세잖아요. 예전에 남자들이 권위를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결국 도는 거예요. 이제 여자가 더 세져야 맞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제 금화교역의 사상을, 그 금화교역 사상 때문에 우리 이조국의 정산도부터 보천교, 무국도, 무슨 각종 민족 종교가 한 400여 가지가 생겨요. 이 철학적 사상 기반으로 해요. 거기는 원불교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낙서하고 하도 낙서가 그래요. 그래서 숫자를 다시 한번 볼까요? 하도에서는 1부터 10까지였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써먹을 게 뭐냐면, 이 선천수라는 놈하고 후천수라는 놈을 가끔 쓸 거예요. 이 선천수는 그래서 1, 2, 3, 4, 5를 선천수라고 해요. 그 중에 5를, 가운데 있는 5를 갖다가 모든 숫자를 이제 주제한다. 주제수 또는 황국수라고 해요. 그럼 1, 2, 3, 4, 5는 선천수인데, 선천수에다가 황국수를 다 더하면 6, 7, 8, 9, 10이 나오죠. 이 황국수를 더해서 나온 거라 그래갖고 이건 성수, 이건 생수, 선천수, 후천수 이렇게 얘기해요.